이번 시간에는요, 제 옆에 새로운 분이 보이시죠? 자, 이분은 주식회사 시원네트워크의 이창배 대표님이세요. 제가 오늘은 특별하게 우리 실기 하시느라 열심히 고생하고 있는 친구들을 위해서 이창배 대표님한테 기업에서 보는 우리 학생들 어떤 인재상을 찾고 계신지와 이 콘텐츠 시장에 대한 이야기를 간단히 들어보고자 해요. 자, 대표님 인사 좀 해주시죠.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콘텐츠 기획 제작사를 운영하고 있는 이창배라고 합니다. 대표님 우선은 회사에 대해서도 같이 좀 간략하게 소개 좀 해주시겠어요? 콘텐츠라고 하면 되게 분야가 되게 많은데 저희는 그 증강현실, 가상현실을 제작을 하고 있고 영상도 좀 만들고 있습니다. 거기다 영상이라고 하면 또 분야가 많은데 주로 애니메이션 이런 거를 좀 제작을 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대표님 그러면 증강현실, 가상현실 그것만 해도 사실은 굉장히 범위가 넓게 느껴지는데 주로 어떤 콘텐츠들을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저희가 사실은 증강현실, 가상현실을 많이 만들었었는데 사람들이 다 재미가 없다고 했어요. 그래서 좀 고민이 많았는데 정말 우리가 좋다라고 주장하는 것보다 그러면은 용역을 받자라고 해서 박물관을 좀 저희들의 이러한 아이디어를 좀 제안을 해보니까 박물관에서는 이런 거를 좀 했으면 좋겠다라는 거를 저희한테 요청을 많이 해주셨어요. 그래서 박물관과 같이 연구를 하면서 많은 콘텐츠들을 박물관에 맞게 커스터마이징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실제로 대표님 회사에서는 박물관 용역일과 더불어서 이제 연구 그리고 용역이라고 하는 것 자체는 증강현실, 가상현실을 가지고 박물관에 맞는 커스터마이징을 한다는 뜻인가요? 네, 맞습니다. 서두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아무래도 이제 저희가 재밌다고 해서 모든 것들 시장에서 다 수용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사실 저희들이 진짜 추구하고 있는 이러한 것들이 과연 소비자들의 반응이 어떤지가 되게 궁금했어요. 하지만 그런 거는 저희가 한 번에 시장에 나가게 되면 리스크라는 거를 저희가 감안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거를 테스트베드 삼아서 활용할 수 있는 데가 어디 있을까라고 고민을 많이 해본 결과 박물관을 저희가 생각을 하게 됐고요. 박물관은 수많은 콘텐츠들이 있습니다. 역사 박물관 당연히 역사고요. 애니메이션 박물관 당연히 애니메이션이고 박물관 공룡 박물관 당연히 공룡이고 이 수많은 콘텐츠들을 가지고 저희가 표현하는 이 방법에 기술을 입힌 거죠. 그래서 증강현실, 가상현실, 혼합현실 그 여러 가지 현실들을 저희가 기술들을 활용을 해서 해본 결과 요즘은 이게 저희가 한 5년 정도 됐었는데 요즘은 그래도 저희가 재밌다고 하는 것들이 소비자들이 역시 재밌다고 많이 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대표님은 그러면 그 많은 그 증강 가상 콘텐츠를 만드는 가운데 정확하게 역할이 뭐예요? 저는 사실은 개발자이고요. 개발을 주로 이렇게 하다가 개발은 그냥 그릇입니다. 똑같은 기술이 있다라고 해도 이 콘텐츠를 가지고 어떤 식으로 이렇게 표현할지는 되게 연출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이 연출이라는 부분이 바로 기획자분이 해주셔야 되는 역할인데 그러면은 개발자가 기획자가 되는 경우도 있고 디자이너가 기획자가 되는 경우도 있는데 당연히 아시다시피 콘텐츠는 감수성이 좀 풍성해야 되기 때문에 저 같은 개발자들이 기획자가 돼봤자 감수성이 메말라 있어요. 그래서 재밌는 거는 많이 안 나오는데 또 재밌는 사실은 영상을 하시는 분들이라든지 아니면 디자인 하시는 분들이 어떤 연출을 한다라고 하면 재밌는 게 너무 많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똑같은 개발 베이스의 기획자와 디자인 베이스의 기획자가 있다고 하면 저 같은 경우는 당연히 디자인 베이스의 기획자가 훨씬 더 많은 연출물과 훨씬 더 좋은 결과물과 훨씬 더 많은 창의적인 그런 결과물들이 많이 나올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서 많은 디자이너 분들이 기획자가 좀 많이 되어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지금 대표님 얘기해 주신 대로라면은 디자이너 출신의 기획자가 그래도 개발을 할 때나든지 전체적인 업무 프로세스에서 훨씬 소통이 잘 된다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어떤 포인트에서 그런 부분들을 많이 느끼셨어요? 아까 서두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디자이너 분들은 감수성이 좀 있기 때문에 제가 뭔가를 했을 때 리액션이라든지 아니면은 아웃풋이라든지 아니면 제가 말한 거 외에 더 추가로 찾아보든지 아니면 본인만 창의적인 생각이 녹아드는 반면에 사실 개발자 분들이랑 같이 일을 하면 제가 생각한 거는 여기까지인데 어떻게 보면은 당연히 거기까지는 딱 맞추긴 하겠지만 거기가 끝이라는 거죠. 나 왠지 공감이 돼요.
그러다 보니까 근데 제가 오히려 그거를 지시를 하고 나서 그 다음에 더 다른 걸 제가 학습이 됐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여기까지 이 친구가 해주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알고 보니까 제가 한 거 외에는 더 이상 안 본 거 이렇게 돼요. 근데 디자이너 분들은 이게 어떻게 보면은 사람의 성향만 다르겠지만 그래도 디자이너 분들이 하나 더 찾아보고 더 창의적인 생각을 많이 하는 거에 있어서는 훨씬 더 기획자 쪽으로 이제 개발하시는 게 또 그쪽으로 나가시니 훨씬 더 장이 열려 있지 않나, 훨씬 더 열린 시장이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사실 요즘에 콘텐츠 그리고 5G 인터넷 때문에 또 사실 디바이스 안에서 수요가 굉장히 커지잖아요. 네네. 지금 대표님이 생각했을 때 이 콘텐츠 시장과 또 그 콘텐츠 시장에서 우리 디자이너 출신의 기획자들 그리고 디자이너들이 이렇게 살아남을 수 있다는 그런 시장 생태계가 조성이 돼 있다고 생각하세요? 그럼요. 이제 앞으로 시대는 정말 콘텐츠 시장이에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사과를 팔려고 하면은 사과에 대한 생산을 해야 되고 거기에 들어가는 공수가 있을 거고 그게 눈에 보이는 재물 이런 물건이기 때문에 재화이기 때문에 이거를 하나를 생산하게 되면은 100원이 든다고 하면은 두 개 생산할 때는 200원이 드는 게 아니고 또 그거에 대한 가격 그 재화이기 때문에 가격 형성이라는 게 상당히 달라지거든요. 곱하기 2 곱하기 3이 되는 게 아니에요. 두 개, 세 개를 판다고 해서 손익분기점을 넘기는 거는 콘텐츠 시장이 훨씬 더 좋고요. 그리고 손익분기점 넘긴 후에는 훨씬 더 폭발적인 증가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벤져스라는 영화를 하나 찍게 되면은 이게 예를 들어서 100개국에 수출이 된다라고 하게 되면은 곱하기 100을 해버리면 되는 거예요. 근데 예를 들어서 사과라는 걸 판매를 한다고 하면 곱하기 100이라고 되는 게 아니고 거기에 대한 들어가는 공수와 재화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절대 콘텐츠 시장보다는 커질 수가 없는 겁니다. 그만큼 콘텐츠 시장은 상당히 무궁무진하게 커질 수 있는 거고요. 거기에 가장 필요한 베이스는 바로 디자이너 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사실 대표님은 개발자 출신의 콘텐츠 경영하시는 그 디자인 매니지먼트 쪽에 성격이 굉장히 강하신 분이시잖아요. 네네. 그래서 대표님 전공도 사실은 제가 알기로는 정보통신 공부하셨고 예, 예. 기계공학도 공부하셨고 예, 그렇죠. 예, 예. 공대 베이스의 그 MBA도 가지신 걸로 알고 있어요. 예, 예. 그쪽도 다 그러면 이제 콘텐츠와 관련된 쪽에 공부를 쭉 하신 거죠? 그렇죠. 아무래도 제가 공부할 때는 콘텐츠라는 개념이 이렇게 막 크진 않았어요. 근데 요즘 콘텐츠라는 시장이 상당히 콘텐츠라는 단어가 많이 이렇게 부각이 되고 있는데 단순하게 공대를 나와서 그 다음에 콘텐츠 시장은 어떻다 이렇게 제가 막 연구를 요즘에서 많이 했죠. 근데 그때 제가 공대를 공부를 할 때는 콘텐츠 시장을 가겠다 이런 생각은 없었습니다. 이게 뭐냐면은 그만큼 지금은 콘텐츠에 대해서 사람들이 많이 이렇게 필요로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콘텐츠가 중요하다는 건 당연히 산업군에서도 많이 찾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처럼 똑같이 정보통신을 공부했던 사람들이든 아니면 다른 걸 공부했던 사람들이든 다 이쪽 콘텐츠 쪽으로 어떻게 하면 그 융복합, 그러니까 IT 베이스의 콘텐츠를 한다든지 아니면 디자인 베이스의 콘텐츠 한다든지 다 이쪽으로 그 다음에 인문계를 나온다고 해도 콘텐츠 쪽으로 어떻게 하면 자기의 이러한 전공을 살릴 수 있는지 많이 고민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대표님 지금 말씀해주신 부분에 전공과 관련된 콘텐츠 부분 시장에 이제 진출하는 방법이 잠깐 언급이 되셨는데 네네. 직업군들이 그렇게 많은가요? 콘텐츠 쪽은 그야말로 직업군이 되게 다양하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디자인을 나왔다고 해서 무조건 그림만 그리라는 것도 아니고요. 공대를 나왔다고 해서 무조건 인두질만 하는 건 아닙니다. 네, 컴퓨터과를 나왔다고 해서 무조건 자판기 입에 물고 다니는 건 아니거든요. 네. 중요한 거는 시장이 필요로 하는 거가 되게 중요한 겁니다. 그게 바로 취업 시장에 바로 이제 연관이 되는 거거든요. 여러분들이 이런 거를 잘했어 라고 해도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저희 회사는 이런 거를 좋아해 라고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좋아하기 때문에 소비자들이 이렇게 원해 라고 하면 사업이 성장이 되는 거고 좋아해 라고 하게 되면 그냥 좋아하는 걸로 끝나게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여러분들도 이런 걸 공부를 해서 디자인을 활용을 해서 어떻게 이게 산업군의 인더스트리 쪽에 잘 녹아서 활용을 될지 그냥 소비자들이 얼마큼 찾아야 될지 많이 공부하고 연구하고 학습하시고 리서치를 하셔야 되는 부분이 좀 있는 겁니다.
결국에는 디자이너들도 UX적인 관점에서 문제인식을 하고 그거에 대한 제기를 하면서 소비자들이 원하는 니즈를 충족해 줄 수 있는 안목을 가져야 한다 이 얘기신 거죠. 그렇죠. 근데 제일 중요한 거는 아직 취직도 안 해봤고 회사가 어떻게 돌아가는지도 모르고 이런 상태에서 알기라는 쉽지가 않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할 수 있는 방법만 두 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 스스로 그냥 공부를 해보는 거예요. 리서치를 좀 해보고 그 다음에 이런 본인이 뭐 재밌게 하는 게임이 있다든지 재밌게 읽은 웹툰이 있다든지 뭐 재밌게 본 뭐 애니메이션이 있다든지 그러면은 단순히 이게 재밌다라고 한 게 아니라 이게 왜 재밌게 했을까? 그럼 이걸 통해서 만일에 사업이라면 어떻게 돈을 벌고 있을까라고 하게 되면은 이런 걸 고민을 많이 한다고 하면은 본인 사업을 하는 건 아니라 그러면 이런 산업군이 많이 형성이 돼 있을 거니 내가 여기 들어와서 역할을 어떤 걸 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 거예요. 그렇게 본인의 진로를 개척하는 방법이 하나가 있고요. 두 번째는 기업에서 처음부터 정규직을 채용하지 않습니다. 인턴십이라는 게 있고요. 아니면은 가르치신 교수님께서 던져주는 프로젝트라는 것이 있을 겁니다. 그 프로젝트를 하나라도 해보시던지 아니면은 회사에 정규직을 취직하는 건 아니고 인턴십 이거를 활용을 해서 조금이라도 그런 산업군에 여러분의 몸을 담가봐서 여러분들이 역량 한번 발휘할 수 있는 기회를 조금이라도 경험을 해보신다면 여러분이 나중에 정말 취업 전선에 뛰어들었을 때는 훨씬 더 많은 효과가 있을 거고 그러한 인재들을 기업들은 원하고 있습니다. 대표님 회사에도 사실은 인턴 제도를 사용하시는 거죠? 저희는 무조건 인턴과 프로젝트를 많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처음부터 이제 뭐 과거 이야기지만 산업은 뭐든지 이렇게 성장하진 않아요. 네. 이렇게 왔다 갔다 하거든요. 저도 이제 들락날락 했었는데 정말 어떠한 친구들을 이런 프로젝트도 안 맡겨보고 인턴십 활용도 안 해본 그냥 채용을 해봤어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그 친구는 이제 산업에 대해서 저희 회사에 맞는 인재가 되려고 계속 오랫동안 고민을 하고 시행착오를 겪는 거죠. 근데 그렇게 하게 되면은 고용주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 친구가 그래도 와서 본인 자기 개발도 하고 그런 건 다 좋지만 그래도 뭔가 아웃풋이 좀 나오면 좋겠는데 그 아웃풋을 안 내면은 그게 고용주와 피고용주의 약간의 마찰 분쟁이 생기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로 좀 안 좋은 감정이 쌓일 수가 있고 그렇게 되면은 피고용주 입장에서는 고용주 왜 이래 이렇게 되는 거고 고용주 입장에서도 이 친구는 자기소개서랑 포트폴리오랑 좀 다르네? 라고 이 아웃풋은 언제 나와? 라고 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되면은 이 친구의 포트폴리오는 뭐였냐면 본인이 하고 싶은 걸 마음껏 해보는 거였어요. 근데 회사를 들어오게 되면은 고용주는 하고 싶은 걸 잠깐 내려놓고 우리가 원하는 걸 해줘 라고 하게 되면은 본인이 그게 마음에 안 맞아. 그러면은 그거에 대해서 불신이 쌓이게 되고 하기 싫게 되고 일의 능률이 안 오는 거예요. 그렇게 되다 보면은 이게 바로 피고용주와 고용주의 갈등이 생기게 되고 인재가 능력이 없는 게 아니에요. 능력이 없는 게 아닌데 다만 트레이닝이 안 되어 있는 것 뿐인 거예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본인도 정말 열심히 하려고 하는데 안 되는 건데 본인은 이러한 제가 말씀드린 서두에 말씀드린 인턴십 활용 제도나 프로젝트 활용 이거를 안 해봐서 이제 시행착오 하는 거. 근데 그거를 정규직 채용돼서 하려고 하다 보니 그게 힘들어지고 정말 낙오가 되게 돼버리는 거예요. 과거에 저도 이런 케이스가 있습니다. 네. 실제로 대표님 회사에 이번에도 인턴을 통해서 정규직으로 전환된 친구들이 좀 있나요? 그렇죠. 저희가 한번 프로젝트 할 때마다 하나의 프로젝트 한 3명 정도가 붙고요. 지금 프로젝트 한 4개 정도를 하고 있어서 한 10명 좀 이상이 되는 친구들이랑 같이 하고 있는데 정규직으로 채용되는 친구들이 당연히 있죠. 당연히 있어야 됩니다. 왜냐면은 그렇게 해야 다 되는 건 아니고요. 그 중에서 또 이렇게 잘하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그 친구들이 돼야 그 친구들을 모토 삼아서 다른 친구들이 더 열심히 하게 되고 그 친구들도 회사에 들어와서 자연스럽게 본인이 회사의 일원으로서 열심히 역할 분담한다면 고용주 입장에서도 역시 어떤 아웃풋을 가지고 회사를 더 사업을 성장시킬 수 있는 기회가 돼서 훨씬 더 좋게 됩니다. 그럴 것 같네요. 네네네. 대표님 그러면 실제로 이제 대표님 콘텐츠라는 얘기를 계속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데 대표님 회사에서의 콘텐츠는 증강현실, 가상현실 만드는 거 그렇다면 실제로 부서나 이 작업 콘텐츠 하나를 만들 때 어떤 종류의 팀원들이 같이 붙어서 소통을 하는지 궁금한데요.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기획자가 되라는 건 기획은 바로 브레인의 역할을 하거든요. 근데 단순하게 나는 이걸 할 수 있어 하고 싶어 라고 해서 기획을 잡았다 해서 다 되는 게 아니에요.
중요한 거는 기획을 했으면 이거에서 이 프로세스에서 정확하게 이해를 하고 정확하게 업무 분장을 시킬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여기서 문제인식을 가지고 이런 거를 기획을 했어.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시장 조사를 해야 돼. 시장 조사를 하고 나서 그 다음에 그럼 시장 조사에서 이렇게 되는 거를 차별화시켜서 이렇게 만들어야겠어. 자, 만들기 위해서는 본인 혼자 다 하기 힘드니 그러면 거기에 개발자랑 그 디자이너가 붙어야 되는데 디자이너도 분야가 되게 많잖아요. 그쵸. 모델러가 있고 아니면 뭐 2D 뭐 하시는 분도 계시고 개발도 역시 다룬 툴이 워낙 많기 때문에 그러면 내가 하고자 하는 게 뭔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그래서 붙여야 되는 어떠한 개발자의 어떠한 능력, 디자인의 어떠한 능력 이걸 정확하게 프로세스를 잡은 다음에 그때부터 작업 공정에 들어가게 됩니다. 즉 하나의 프로젝트를 하기 위해서는 기획자가 있어야 되고요. 거기에 개발자가 있어야 되고 디자이너가 있어야 되고 더 하나 붙인다면 사용성 평가라는 건 좀 필요하긴 한데 그 사용성 평가는 다 같이 모여서 하는 게 됩니다. 즉 하나의 프로젝트를 정확하게 시장에 나오기 전까지 어떤 테스트 버전이 나올 때까지는 삼각구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기획자, 개발자, 디자이너 이렇게라고 보시면 됩니다. 대표님 그러면 최근에 했던 프로젝트 중에 예. 가장 인상적이었거나 재밌었던 거 있으면 하나만 소개시켜 주실 수 있으세요? 사실 저희 프로젝트 다 재밌어요. 재밌는데 국립해양박물관이 좀 많이 기억에 남고요. 국립해양박물관 같은 경우는 작년 10월 정도에 했었는데 2달 만에 뭐를 했어야 되는 거였어요. 근데 이게 갑자기 이렇게 일을 맡게 되다 보니까 이거 어떻게 하지 하다 했는데 다행히도 그때 저희가 이제 기획을 잡으셨던 분이 너무 잘 잡으시고 그 공정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해도가 높으셨기 때문에 바로 개발자와 디자이너가 바로 그 팀에 합류가 되어서 바로 업무를 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대표님. 그 기획을 했던 사람이 저예요. 대표님, 그리고 또 한 가지 궁금한 게 사실 이 수업을 듣는 대다수의 학생들이 영상 미디어 쪽 전공하시는 친구들하고 뭐 디자인 이쪽인데 그쪽이 그쪽의 친구들인데 사실 저희가 이제 학교를 지금 4학년 친구들도 수업을 듣고 있고 그래요? 취업을 준비해야 하고 또 당장 취업 준비하는 친구들과 또 이제 한 1, 2년을 기다렸다가 또 준비해야 되는 친구들이 있는데 물론 트렌드는 바뀔 거예요. 그렇지만 취업을 준비하는 학생들에게 요것 정도는 너희가 해야 해 하는 것들이 있을까요? 디자이너로서. 디자이너로서를 먼저 말씀드릴게요. 디자이너로서는 포트폴리오를 좀 많이 만드셔야 돼요. 그러니까 제가 자꾸 말씀드린 게 내가 좋아하는 게 있고 또 시장에서 좋아하는 게 있고 이거에서 잘 매치가 돼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정말 좋아하는 게 시장에서 좋아하면은 이거는 금상첨화죠. 그쵸. 근데 내가 정말 좋아하는 게 여기서 시장에서는 좋아하지 않고 수용이 없어요. 그러면은 이분은 포트폴리오를 많이 만든다고 해도 취업이 안 될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면은 이런 분은 취업보다도 프리랜서 시장으로 가시는 것이 낫습니다. 뭐냐면은 취업이라고 하면은 사대보험이 가입이 돼서 그 다음에 정규직으로 입사를 하는 것이 취업이라고 보통 보거든요. 사회적 그런 제도권 안에 들어가는 건 취업이라고 보는데 본인의 작품성이 너무나 정말 유니크하고 그 다음에 너무나 다른 사람들이 수용하기 힘든 피카소 같은 분이 계실 수도 있잖아요. 그럼 이런 분이 정말 그러면은 나는 이 취업이 하기 위해서 이 그림체를 다 버리고 안 해야 되나? 그게 아니고요. 제가 아까 서두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모든 이 디자인은 다 창의적인 활동이기 때문에 분명히 그런 분을 필요로 하는 것은 얼마든지 있어요. 오히려 더 유니크한 시장을 좋아하는 그런 그룹도 당연히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분들도 포기하지 마시고 자기가 정말 자기만의 색깔을 가지고 그런 그림체를 가지고 포트폴리오를 많이 만들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진짜 취업을 하시려는 분들도 역시 시장에서 정말 원하는 그런 것들이 어떠한 것이 있는지를 리서치를 잘 해서 그쪽 관련된 포트폴리오를 좀 많이 만들어 주시면 훨씬 더 좋습니다. 이 포트폴리오는 기업에서 어떤 인턴 활동한 것도 되게 중요하고요. 프로젝트를 한 거 되게 중요하고 만일에 이런 것이 힘들고 안 됐다 그러면은 여러 가지 그 디자이너를 위한 이런 개발자는 그런 게 있거든요. 해커톤이라고 해갖고 개발자들 그 경진대회가 있어요. 제가 디자인 쪽은 잘 모르겠어요. 디자이너들도 그런 대회가 있어요. 있어요. 그러면 공모전 있긴 합니다. 그런데 공모전을 가서 상을 받으신다든지 이렇게 하면은
상을 받는 건 상당히 중요한 거예요. 거기에 도전을 하셔서 상을 받으시게 되면은 기업에서 상당히 좋아하고요. 그 다음에 그림체가 뭐가 됐든지 간에 그렇게 그런 인재를 상당히 기업에서 원하고요. 이제 디자인을 먼저 말씀드렸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당연히 인성입니다. 저희 회사가 가장 요구를 하는 거는 인성인데 실력은 좋든 나쁘든 다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인성이라는 거는 아무래도 학교에서 배우는 것도 있겠지만 본인이 살아온 그런 성장 배경이 묻어나는 거기 때문에 이 인성에 대해서는 본인 스스로가 잘 가꾸고 잘 아름답게 이렇게 성숙하게 이렇게 하신다고 하면은 기업에서는 상당히 좋아하는 인재상이 될 것 같습니다. 이 인성이라고 얘기하는 게 사실은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긴 한데 뭐 인사 예절이라든지 아니면 선후배 간의 관계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 포함해서 하시는 말씀이신 거죠? 그렇죠. 아무래도 이제 이 사회생활을 하다 보면요, 혼자 하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아무리 실력이 뛰어난다고 해도 그러면 그래서 너무 시크하거나 너무 막 자기 멋대로인 사람들은 옆에서 누가 선배가 됐든 동료가 됐든 그렇죠. 뭐를 해주려고 했는데 됐어요, 안 해요, 막 라고 해버리면 그런 거는 이건 인성도 그렇지만 도움도 못 준다, 못 받겠다 이렇게 돼버려요. 그래서 다른 사람의 그런 생각도 잘 수용할 수가 있고 본인도 어떠한 공동체 같은 데 안에서 잘 동화돼서 어울릴 수 있는. 그리고 뭐 아시다시피 우리 회사는 회식을 안 해요. 그러니까 회식 옛날처럼 회식 문화에서 뭐 이렇게 막 분위기 끌고 이런 거는 뭐 저도 싫어하고 요즘 제가 아는 대표들만 800명 되거든요. 근데 그 대표 다 그런 거 싫어합니다. 요즘은 그런 분위기는 절대 아니니까 그런 건 크게 걱정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꼭 잘 수용할 수 있는 능력,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잘 뭐 어떠한 거를 또 도울 수도 있는 능력, 그 다음에 잘 뭐 웃고 리액션 좀 해주고 이 정도면은 아마 최고의 기업에서 원하는 인성이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대표님 그리고 아까 전에 얘기해 주신 것 중에 잠깐 이렇게 개성이 강한 친구들의 경우는 취업보다는 이제 프리랜서 활동이 훨씬 더 어울릴 거다라는 얘기를 하셨잖아요. 네네네. 실제로 제가 알기로는 시온네트워크의 직원들 중에서 창업을 했던 친구들이 그리고 성공적으로 이제 기업을 안착시킨 친구들 사례가 되게 많은 걸로 알고 있어요. 네네. 어떻게 해서 그 친구들은 다 창업을 해서 나갈 수 있었던 걸까요? 독립해서? 다 저희 직원들은 제가 좀 이런 친구들 좋아하긴 하면서도 좀 어려워하는 부분이 좀 있는데 개성이 강한 친구들. 근데 근데 이런 친구들은 한국에는 박물관에 1000개 정도가 있어요. 그러면 1000개 정도의 그런 서로 다른 색깔의 콘텐츠가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 많은 시장에 다 같은 그림체를 원하는 건 아니긴 하거든요. 다 다른 학예연구산인가, 다 다른 그런 어떤 디자인의 그런 형태를 원하시는데 거기에 맞는 거를 제가 이제 아는 그런 박물관의 유관기관과 같이 그런 친구의 그림체에 맞게끔 좀 찾아서 독립할 수 있게끔 해요. 그 뭐냐면은 그런데 그 친구가 요거 독립을 해서 자립을까지 하기에는 수익이라는 부분이 상당히 걸리잖아요. 그러기 위해서는 제가 아무래도 이쪽에서 오래 있다 보니까 박물관의 오더를 받아서 그 독립한 친구의 그림체를 가지고 용역 발주를 해주고 그 다음에 그 박물관에서 또 새로운 그림체를 원하는 경우는 그렇게 많지는 않거든요. 한번 했던 그림체가 쭉 가거든요. 미나박물관은 미나로 쭉까지 미나했다가 다른 뭐 이상한 걸로 가진 않습니다. 뭐 호남 그림체를 원한다는 이렇게 가진 않아요. 그러면 그 친구는 제가 거래선을 하나 몇 개를 이렇게 유치해주면서 안정적인 생활을 할 수 있게 만들고 저희랑 같이 역시 협력사로 같이 남게 됩니다. 즉 저희 회사의 모든 직원들은 막 들어온다고 해서 사원, 주임, 뭐 대리, 과장 이렇게 하는 순이 아니고요. 다 선생님이고 다 언젠간 대표가 될 수도 있는 분들이기 때문에 직급 체계라는 것도 상당히 자유스럽습니다. 그러게 실제로 제가 봤을 때 시온네트워크는 직급이 없어요. 다들 선생님이시고
경력이 네네. 지금 제가 알기로는 경력이 10년 넘으신 선생님들도 그냥 선생님이지 뭐 네네. 임원으로 부르지도 않으시고 네네네. 굉장히 이렇게 평등하고 자율적인 분위기의 조직이 운영되지고 있는 것 같은데 네네네. 그러다 보면은 사실은 그러니까 상하가 없기 때문에 이 프로젝트에 대한 책임감이나 이런 것들은 떨어지지 않던가요? 직원들 사이에서? 오히려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저 인성이라는 거를 많이 보는 이유가 본인의 어깨에 뽕을 달아, 그러니까 그 어떠한 직급을 줬다고 해서 뽕을 이렇게 막 넣고, 너 내 밑에 다 꿇어. 나는 기획자니까 뭐 내 말 다 들어야 돼라고 하는 친구들은 아예 싹수가 보이긴 하거든요. 그 네. 친구는 뭐 너무 실력이 좋고 그러면 아예 차라리 독립을 시켜버려요. 예, 독립시켜서 너 마음대로 팀을 꾸리고 마음껏 이렇게 해 라고 해버리기 때문에 적어도 저희 시온 네트워크에 몸을 담고 프로젝트가 1년에 거의 몇 개를 하는데 그 프로젝트 할 때마다 뭐 갈등이 빚어지거나 했던 경우는 지금까지 한 번도 없었던 것 같아요. 아예 처음부터 그런 정말 독립심 강하고 자립심 강하고 개성 강하고 그런 친구들은 독립된 그냥 사업체를 제가 줘버립니다. 대표님, 네네. 이쯤에서 궁금해지는 게 네네. 시온 네트워크의 정규직은 몇 명이고 연매출은 어느 정도 나오는지 조심스럽게 여쭤봐도 될까요? 그런 거 공유해도 되나요? 네네. 그냥 어느 정도 기업 규모가 되시는지. 시온 네트워크이랑 회사랑 연계되는 회사는 8개가 있고요. 다 그러면 직원들이 독립해서 나가는 거예요? 네네, 8개가 있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시온 네트워크 안에 있는 직원들은 5명 정도밖에 안 됩니다. 하지만 회사가 커지면 나가고 회사가 커지면 나가고 그게 쫓아내는 게 아니라 이건 약간 운영적인 부분이긴 한데 회사가 너무 커지게 되면은 이 사회적 제도에서 이 분류하는 층 자체가 스타트업 기업으로 보기에는 좀 아니다 싶어서 위로 올리게 되거든요. 근데 이 중간에 요 수면 위로 올라가냐 안 올라가냐 여기서 이제 줄다리기를 좀 해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저는 그냥 조그마한 기업 낳겠습니다 해서 이제 협력사로 뻗게 되는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러면 아예 좀 이제 아까 얘기하신 것처럼 싹수가 보인다 하셨잖아요. 네네. 그런 친구들은 아예 독립을 본인이 원하면 네네. 독립을 시켜서 이 친구들이 100% 자력으로 자립할 수 있을 때까지 시온 네트워크에서 그럼 이제 일할 수 있도록 배치를 해주고 그러면 오히려 직원들 창업할 때 위험 요소가 많이 없어지네요. 거의 그렇죠. 저도 사실은 사회생활이 지금 15년 정도 됐는데 과거에 저 같은 사람의 사장이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거든요. 난 독립심도 뭐 강한 것보다 일단 하고 싶고 독립도 하고 싶고 누가 나한테 지시한 것도 너무 싫고 하지만 그렇다고 나가기에는 굶어 죽을 것 같고 어느 정도 안정권 생활권 되기 전까지는 좀 도와줄 수 있겠고 이걸 되게 원했었는데 알고 보니 그걸 제가 지금 하고 있긴 하네요. 대표님은 훌륭하시게 본인 꿈을 이루신 거네요. 아닙니다. 하지만 지금 시온 네트워크는 5명이긴 하지만 급여를 주는 분들은 27명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럼 결국에는 독립해서 나간 친구들의 회사 안에 있는 직원들까지 월급을 주고 계시는 상황이신 거죠? 네, 그렇게 되는데 그거를 시온 네트워크로 사대보험을 끊게 되면은 이 회사가 27명 정도 된다라고 보기 때문에 그게 아니고 거기에 들어가는 운영비를 직원에 대한 인건비 부분을 그 회사로 넣어주게 됩니다. 즉 저희가 모회사가 되는 거고 그 회사는 자회사가 되는 개념이 그러면 됩니다. 사실은 완전 컨텐츠계 삼성이라고 봐도 돼? 예, 근데 이제 아무도 안 알아주기 때문에 박물관에서만 조금 알아주기 때문에 그거는 그러긴 하지만 그렇게 되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요. 네. 대표님 사실은 디자이너가 창업하는 건 사실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네, 이번 네. 제도가 그러니까 제도적으로 기업이 도와준다니까 되게 반가운 이야기로 들리네요. 그럼 네. 이게 마지막으로 우리 학생들 디자인을 전공해서 이제 취업도 해야 되고 또 창업도 할 계획이 있는 친구들도 있을 텐데 이 친구들한테 해주고 싶은 얘기가 있으실까요? 옛날에 그런 말이 있습니다. 오랫동안 꿈을 그리는 자는 마침내 그 꿈을 닮아간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성공의 크기는 꿈의 크기랑 비례한다고 해요. 여러분들이 지금 학교 안에서 그냥 이렇게 꿈을 꾸고 있다라고 하면은 그 꿈만 꾸지 마시고 전국, 전 세계 이렇게 나갈 거 꼭 꿈을 꾸셔서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역량이 여러분이 생각한 것보다 사실 이상이에요. 왜냐면 여러분들 창의적인 분들이기 때문에
창의력이라는 건 뭐냐면 기존에 있는 걸 탈피를 해서 새로운 거를 꿈꾼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생각의 크기도 많이 크게 하시고 그러니까 여러분의 역량도 여러분 생각한 것보다 훨씬 더 크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꼭 역량도 많이 넓히셔서 좋은데 취직도 하시고 사업도 많이 뭐 하실 분은 하시고 그 다음에 정말 사회에서 정말 중요한 그러한 역할을 하셔서 여러분의 이름들이 이제 나중에 후손들에게도 여러분의 이름이 다 알려지는 그러한 중요한 인재가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표님. 자, 친구들, 오늘 우리 시온네트워크의 이창배 대표님이 함께 해주셨는데요. 사실 오늘 다 말씀을 못 하셨지만 시온네트워크 이창배 대표님이 창업해서 이렇게 자리를 잡고 되게 힘든 일도 많았고 고생도 많이 하셨고 속 썩이는 직원들도 없지 않아 있었고 그 중에 디자이너들이 굉장히 많았다는 거 사실 저는 옆에서 이제 오랫동안 이제 대표님을 지켜봐 왔기 때문에 너무 잘 알고 있는데요. 실제로 기업에서 디자이너들한테 기대하는 것들이 그러니까 신입 디자이너들한테 기대하는 것들은 그렇게 수준이 높지가 않아요. 어차피 실무를 통해서 배워야 하는 일이 있고 학교에서 배워갖고 와야 하는 일이 있고 근데 저도 그렇고 이창배 대표님도 그렇고 열심히 배우면서 일하겠습니다 하는 것들은 사실상 기업 입장에서는 아니 학교에서 뭐 했어? 이렇게 되지거든요. 그러니까 학교에서 할 수 있는 거 우리가 최대한 열심히 배워서 기업에 가서는 큰 역할을 할 수 있는 인재로서 성장하는 기반을 한 계단 한 계단씩 닦아가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오늘 또 벌써 7주째 수업이 이제 끝나가는데요. 벌써요? 여러분들, 네, 벌써 계약한 지 7주가 됐어요. 자, 여러분들 이제 우리가 미래에 대해서 지금 이 시간을 제가 늘 얘기한 잔소리처럼 얘기하는 잉여 시간으로 버리지 말고 지금 이 시간에 자기 개발과 그리고 이제 온라인을 통해서 수업을 더 충실히 하면서 우리 스스로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을 합시다. 그리고 한 주 동안 고생도 많았고요. 늘 실기 준비하느라고 실기 수업 따라오느라고 또 너무 머리가 아팠을 것 같은데 오늘은 이렇게 특별히 특강을 진행을 해보았습니다. 자, 한 주 동안 수고하시고요. 우리 다음 주에 인사할게요. 감사합니다.